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고승범입니다. 부실채권과 공공자산 관리 분야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역량이 바로 캠코만의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캠코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한다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캠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향후 공사는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면서도 부실채권 회수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공적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캠코는 고객 만족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더 친절하게 응대한다기보다 대국민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캠코가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고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채무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어쨌든 부실 자산을 효율적으로 좀 잘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 좀 전문성과 주도성 이런 것들을 좀 더 확고히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엎어지고 자빠지고 한 기업이나 개인을 살리려고 애를 쓰기보다 우리가 건강을 예방을 하듯이 이것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줬으면 그게 진짜 아쉬워요. 서민금융창구 등 현장에서 일하는 캠코 직원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주세요. 전문 인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드는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때 부점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조직 문화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경력을 존중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 되는 캠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사회공헌 활동 뭐 없을까요? 선배님들과 좀 더 편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다시 또 이런 결혼식 장소 같은 데서 뵈니까 전혀 분위기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보니까 박수 잘 쳐서 우리 기업이, 우리 공사가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 앉아서 계속 박수 연습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혁신 대회를 여러분들이 갖는 거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왜 이 혁신 대회에 왔을까? 저는 왜 여기를 왔나 하면서 오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왜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불안해서 왔습니다. 요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을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캠코가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또 우리 캠코의 직원들이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기대와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녁 때 퇴근할 때 우리 은경 홍보실장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또 혹시 신문에 무슨 나쁜 기사가 났으니까 사장님이 편집국장한테 전화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까봐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심정일 겁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계실 테고 불과 2, 3년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불안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이 상태가 불안하고 이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뭔가 바꿔봐야 된다는 생각, 그게 바로 혁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혁신 대회를 여는 것이죠. 그러면은 혁신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인데 2005년입니다. 2005년 제가 금융위원회 근무를 할 때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밑에 단에서 교육생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혁신 대회였죠. 금난세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명한 지휘자신데 이분께서 연사로 오셨어요. 굉장히 강연을 재밌게 잘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1990년대 중반에 수원시향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를 맡게 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 당시에 KBS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있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답니다. 수원시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시향 단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있어서 시청에서 시향을 해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좀 이 시향을 잘 보살펴달라. 이런 전화였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말도 하지 않고 KBS 교향악단을 그만두고 수원시향의 지휘자로 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수원시향 지휘자로 처음 취임을 해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수원시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데 뭐가 제일 현실적인 방법일까? 수원시청이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가운데가 뚫린 그런 시청 건물이었나 봅니다. 아마 호텔 중에 그런 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착안을 해서 1월 4일 날 시무식이 끝나고 직원들이 전부 다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1층에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1월 4일 날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마 우리가 하는 시무식만큼이나 되게 재미없는 시무식이었을 겁니다. 그런 시무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직원들이 갑자기 자기들 귀에 익은 고전음악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분들이 전부 다 서서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건물 밑에를 쳐다봤답니다. 거기서 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연주를 했겠죠.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답니다. 그리고 수원 시장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시향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100%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때 받은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금난자 씨가 다시 생각하기를 자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돈 500만 원을 가지고 라트라비아타라고 하는 오페라를 공연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낡은 소파를 사고 옷도 빌리고 가수도 초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첫 번째 공연을 했는데 1800명이 왔대요. 수원 시민들이죠. 너무 반응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원시청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원화하면서 거기에다가 시문화회관을 짓자고 하면서 거기다 시문화회관을 짓고 거기에 교향악단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 건물이 50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가는 건물이고 시민의 자랑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혁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캠코의 혁신 대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캠코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너무 많은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캠코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역할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도 생존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이미 외환 위기 이후부터 많은 성공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그 느낌을 아니까. 자, 저는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몇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상현 부사장님을 비롯해서 현 경영진들, 우리 성업공사로부터 출발한 우리 조직에 들어오셔서 불철주야 일에만 매진해서 오늘의 캠코를 이룩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그 경영진들 어디 계신가요? 한번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지금 박수를 받으신 임원들보다 진짜 더 박수를 받으셔야 될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료에게 격려와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무슨 전당대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우리는 성공의 경험을 이미 터득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공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아마 불안의 출발점일 겁니다. 유명한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 박사는 기업이 실패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안주하게 됩니다. 자만하게 되죠. 그리고 욕심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위기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합니다. 아, 이거는 잠깐 있다 갈 거야.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러다가 정작 그 위기가 점점 커져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바깥에 컨설팅을 받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하다가 2, 3년이 지나가면 회사는 망합니다. 이게 짐 콜린스 박사가 얘기한 회사의 실패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패한 기업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까요? 여러분 혹시 소니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제가 1986년에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외 출장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 최고의 선물이 뭐였냐면 소니에서 만든 워크맨이었습니다.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를 여기에다가 달고 뛰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였죠. 그 당시에 제일 멋있는 남자 여자는 짧은 핫팬티를 입고 워크맨을 옆에 차고 헤드폰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침에 조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습니다. 소니가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들도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니가 지금 30년쯤 됐나요? 제가 출장 갔다 온 지 이제 망했습니다. 여러분 코닥이라는 회사 아시죠? 옛날에는 올림픽을 하면 최고의 스폰서가 필름 회사였습니다. 필름 회사 중에서도 코닥은 최고였습니다. 그 코닥이 한 2, 3년 전에 망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망합니다. 자, 그러면 망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제일 가깝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니까요. 삼성전자의 강점은 첫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삼성전자에는 많은 출신들이 있습니다. 엔지니어,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도 있고 국내에서 광운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고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삼성 계열사 내에서 다른 파트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오로지 실력에 의해서만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의 점유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모든 일이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에 의해서, 체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장점은 매우 직업윤리의식이 투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실패 과정을 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의 조건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 길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혁신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물으실 겁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혁신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15년 전 IMF 때 우리 회사가 맞았던 그런 위기가 그거보다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똑같은 위기가 우리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 경영 정상화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의 큰 파고가 우리를 또 덮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신해서 새로워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혁신을 어떻게 이룰 거냐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금난사시 예에서 본 것처럼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CEO는 그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프라만 깔아주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혁신 성공의 성과,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딘지 아십니까? 온비드 사업부입니다. 혹시 여기 안진희 부장님과 온비드 사업부에서 나와 계신 직원들 계세요? 온비드 사업부에서 오신 직원분들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온비드 사업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추측한 데는
분명히 그때 공매 업무를 시작했을 거고 그 공매 업무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온비드 사업부가 10년 만에 이제 그것을 해외에다가 팔겠다고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의 경험도 있지만 혁신 성공의 경험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DNA 속에 혁신하고자 하는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비드가 탄생한 2002년을 다시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말 그대로 응답하라 2002입니다. 자, 우리 작은 것부터 지금 시작합시다. 이 혁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스트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혁신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리스타팅 캠코를 계기로 해서 혁신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DOT 혁신위원회 매일 현장에서 다 같이 하자는 것이 아마 구호인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책상 위에서 고객 감동을 시켜주십시오. 오늘 아침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LG그룹에서 구본무 회장이 혁신 대상을 아마 기업 계열사 사장들한테 준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구본무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호기심과 그리고 고객을 배려하겠다고 하는 세심함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객 감동시켜 주십시오.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국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산인수기획부를 새로 만들고 또 서민자활지원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고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겁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한테는 새로 오신 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감사님 참석하셨나요? 여러분 감사님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님께서 어제 감사실과 함께 경영관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데 거기에서 감사실에서 발표를 하기를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과 감사를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면 설령 자그마한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정말 매우 큰, 매우 거시적이고 매우 미래지향적인
감사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선 부서 계신 여러분들, 후선 부서는 말 그대로 전선 뒤에 있는 게 후선입니다. 후선 부서에 계신 분들이 혁신해야 될 것은 전선에서 정말 전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후선에 있는 보급부대가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고 오히려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면 전선에 있는 병사는 죽습니다. 전선에 있는 병사가 죽으면 전선만 죽는 것이 아니고 후선도 죽습니다. 후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전선에서 일하시는 동료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의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선배와 후배, 제가 그동안 많은 대화를 했고 직접 CEO 레터를 여러분께 보냈습니다. 많은 불만 중에 하나는 자기가 젊은 직원이고 새 신입 직원인데 그 사무실에 가보면 자기를 케어해주고 자기를 지도해주는 선배가 없다는 겁니다. 선배와 후배, 이거는 매우 끈끈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3분의 1 이상을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 돈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와 선배에게 후배는, 그리고 후배에게 선배는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신다고 하면 경영진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노사협력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상영 노조위원장님이 매우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 위원장님 일어나주시고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위원장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나쁜 거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매우 합리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 많습니다. 많지만 그 요구하는 것을 요구할 때 매우 정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김 위원장님이 어용이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진정성을 갖고 노사와 같이 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혁신해 가면 분명 오늘 여기 어딘가 걸렸나요? 국가자산 든든하게 국민 행복 가득하게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국민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자, 다시 뛰는 캠코가 됩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